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 회장 안종기입니다. 요즘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깨가 아파서 좀 고생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올해 30년 차인데요. 30년 전 혹은 뭐 20여 년 전, 제가 어릴 때죠.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어깨 때문에 이제 병원 와서 치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학이 발전하고 병명이 세분화되면서 병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어깨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을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또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면 좋은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또 개인적인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히 해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깨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어깨는요, 어깨 안에 힘줄에 이제 파열이 된다라고 보통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근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로 목에서부터 어깨를 감싸고 등까지 붙어 있는 큰 근육이 있어요. 이게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이놈 한번 없애보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견갑대라고 해서 날개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해지면요, 어깨가 안으로 말려요. 말리고 그 관절이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부드러지지 않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근육들이 있고요. 그 다음 어깨를 으쓱으쓱 잡아 당겨주는 그런 근육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깨가 욱신욱신거리는 대부분은 이 삼각근이라고 해서요. 예, 이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깨의 큰 근육을 앞에도 있네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흉근, 대흉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도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근육이 됩니다. 이렇게 다 그 큰 근육을 없애보면 이제 드디어 어깨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보통 가장 많이 상하죠. 상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 안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사이로 힘줄이 이렇게 마치 터널 밑을 들어가듯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를 옆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시게 되면 요 힘줄이 이제 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이 근육이 제일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요 근육인데요. 이건 극하근이라고 날개뼈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도 좀 영향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얘하고 요 근육하고 이 근육이 이 그림상에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겹쳐져 있지만 사실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세 개까지 벌써 구별했죠. 이 근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깨 근육, 어깨 관절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근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헷갈릴 겁니다. 이게 그 견갑하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 견갑골이라고 날개뼈 있잖아요. 이 날개뼈 안쪽에서 나와요. 안쪽에서 나와서 어깨 앞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제가 크게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네 개 근육을 묶어 가지고
회전 근개 근육 그룹이라고 합니다. 회전 근개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전 근개 질환이다라고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이 네 개의 근육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전 근개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극상근 건파열, 건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근육에 이게 견봉하라 그러는데 여기 터널처럼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생긴 요 부분에서 여기가 이거 근육이 뼈에 붙는 이 부분을 보통 힘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보시면 약간 비스무르하게 나와 있죠. 이 근육이 뭔가 충돌에 의해 가지고 플랩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아 나가는 거죠. 달아버리는 거예요. 달아버리면서 얘가 좀 얇아지게 되겠죠. 힘줄이 얇아진 정도를 얇아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초음파를 찍어보면 염증에 대한 반응, 염증성으로 초음파 모양이 나옵니다. 색깔이. 그렇게 나오면 이게 파열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어깨 힘줄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깨 힘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찢어졌다라는 표현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잘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두께가 있잖아요. 이 두께가 이걸 곱하기 한 열을 해보면 본래 힘줄 두께가 이만한데 여러 번의 반복적인 어떤 스트레스 작업이나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져서 두께가 본래 이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얇아진 거. 그래서 이 얇아진 정도를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율을 가지고 뭐 30% 태열, 파열, 40% 혹은 50% 뭐 혹은 80% 뭐 이런 식으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시고 계신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여러분들 어깨 파열이 됐어라고 얘기한다는 건 보통 이 근육이 파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아파요. 이것 말고도 원인은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안에 이 캡슐이라고 이 어깨를 보호하고 있는 인대 구조인데요. 이 조직이 이제 굳어버리면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제 해부는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고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깨는 그냥 꺾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가장 조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왜 휠처럼 생긴 핸들이라고 하죠. 휠처럼 생긴 거를 어깨를 막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그거가 마치 여러분들의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 가서 보면 막 무지막지하게 막 돌리는 분들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뭐 그런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빠르게 돌리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걸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깨 통증의 원인 시작이 된 부분 이 지점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몇 가지 운동법이 있어요. 안전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병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누구나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의 관건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면 일단 여러분 참 억울하겠지만 두 가지 원칙이 이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호를 하셔야 되고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레스트, 휴식이 되겠죠. 좀 쉬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남의 나라 말이죠. 일하는데 어떻게 쉬어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거를 고려하고 치료하고 치료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일을 계속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아무튼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쉬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힘줄 파열에 대한 원인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제일 큰 거 힘줄이 파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주병원이라고 어깨 전문 병원을 가시면 그 지금 상태가 힘줄이 좀 파열이 됐음으로 인해서 약간 꼬매주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걸 하나 볼까요? 여기 On the severity of the tear. 요걸 좀 끄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거 극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극상근이 뼈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마다 얘가 뒤틀어지고 예, 계속 반복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얇아지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깨 아플 때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해지면 떨어지겠죠. 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고 판단하고 염증을 잡아서 염증을 해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몸속의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지금 보시면 뭐 많이 있죠. 던지는 거, 미는 거, 뭐 드는 거, 뭐 수영할 때 돌리는 거 이런 게 다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수술에 대한 건데 실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좀 많이 무서워요. 무섭고 좀 징그럽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좋은 영상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아무튼 들어가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꼬매주고요. 그 다음에 뼈에다가 살짝 구멍을 내서 이서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살짝 구멍 내고 나사를 해서 나사를 집어넣고 지금 파열된 부분과 이렇게 어긋나게 묶어줘요. 꼬매주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꼬매는 게 해결이 된다라고, 꼬매서 힘줄 파열된 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법.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줄이 파열되면 왜 아플까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힘줄 파열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거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서 먼저 병원을 가신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왜 아플까 확인해 본 거잖아요. 확인을 해 봤더니 힘줄이 파열됐어. 힘줄이 파열돼서 아픈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그럼 힘줄 파열돼 가지고 이게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복원시키는 수술을 해야지만 되겠군, 뭐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나 수술을 한다고 하면 해서 완벽하게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고생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좀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예후가 대부분은 다 좋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하게 생활하셔요. 근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완벽한 건 아니다. 현대의학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술을 집도하시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제외한 타과에서는 뭐를 보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행이 되면서
주변 근육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뭉태기로 전체로 다 통증이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통증의 유형이나 병태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환자분이 어깨가 아파서 오셨다. 그럼 무조건 원인만 보고 원인을 복원시키는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수술 안 하고 주변부를 먼저 처리를 해보는 거죠. 주변부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점 해가지고 부종. 여러분 붓습니다. 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예민 이렇게 쓸게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막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 어깨 부위의 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걸 느끼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아픈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가 무너져. 이렇게 됩니다. 예, 근육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깨 근육은요,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그런 데처럼 허리처럼 척추처럼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허공에 근육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힘쓰고 사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 이거 근육뿐만이 아니고 이 겉에 있는 큰 근육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런 큰 근육들이 서로 앞뒤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균형을 맞춰서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픈 거는 여기서 파열이 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이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픕니다. 팔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열중 쉬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를 좀 해결해 주고요.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부종 이거를 조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조절을 해보고 막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의 곽인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줄여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곽인장을 해결하고 신경이 예민해진 것, 근육 밸런스를 무너진 걸 해결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봤던 게 뭐죠? 부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결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 통증 처음에 갔을 때 목적이 아파서 가진 거니까 그 아픈 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아픈 걸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굳이 수술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어요. 뭐냐면 퀘스천에서 또 아픈 게 무통증이라고 표현할게요. 무통증이 되면 파열된 부분이 회복되나? 라는 그런 거죠. 회복되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자, 재활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어깨 재활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깨 재활은
여러분 그냥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해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수술까지 가셨고 정도가 심하다면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매우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일단 귀를 좀 닫으세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잘 건강하게 잘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죠. 조언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재활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재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술 후에 있죠.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술 후 재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있나 없나예요.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면 재활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파열된 부분을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부분이 잘 됐나, 혹시 끊어지진 않았나, 문제가 있지는 않나, 그걸 많이 봐요. 그걸 많이 보시고, 수술한 부분이 아주 안전하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수술한 부위는 아주 안전하게 잘 잘 돼 있으니까 일단 아픈 거는 몇 개월 동안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를 좀 받으면서, 그 다음에 간간히 아프면 주사 좀 맞으면서 한번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는 관건은 뭐냐면 수술한 부위가 잘 됐나를 확인하는 게 1번. 예, 1번이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안전하다면 그 다음에 아픈 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벌써 아픈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게 줄어들 때까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 주사를 맞으면서 한번 버텨보자. 그럼 뭐 아픈 것만 줄어들면 수술을 했으니까 그 힘줄 부분은 안전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진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 후에도요,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콤마해서 통증 관리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관절 범위 관리. 무슨 얘기냐? 팔이 잘 움직여져야 돼요. 특히 견관절에서는 제가 자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어깨는 잘 움직여져야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지면 안 움직여질수록, 굳으면 굳을수록 계속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절 범위를 잘 넓히는 기능치료, 기능재활치료,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을 잘하는 통증 조절 치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힘줄 파열은 노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벌써 50이 넘었는데요. 제 어깨에도 제가 초음파를 해보면 파열이, 제가 2013년도일 거예요. 그때 진단을 받았는데 우측 어깨에 극상근 건파열이 대략 반 정도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반. 예, 저도 그렇습니다. 힘줄 파열은 노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깨 힘줄 파열됐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냐면, 염려를 하지 않고요. 나도 이 정도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잘 다독거려 가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노화는 누구나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돼가지고, 저는 최근에는 이제 대흉근 힘줄이 끊어진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근육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이 이쪽으로 말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려 계신 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두근이 끊어져 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근육이 말린 분도 봤어요. 근데 극상근 같은 경우 조금 얘기가 다른 게, 극상근이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걸 찾을 수가 없대요.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극상근이라는 이 근육,
요 근육, 이쪽에 있던 근육이 딱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팔이 살짝 밑으로 빠져요. 빠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빠지면서 안 아프면 그만인데 빠지면서 아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정말 전문의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겪어보면요, 이게 빠진다고 해서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빠지면서 아프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니까 대부분 야, 어깨 힘줄 빠지면,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팔이 좀 내려 주저앉으면서 더 아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픈 분을 뭐 항상 봐서 그렇지, 빠졌는데 안 아픈 분들도 상당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관건. 여러분, 예, 제가 이 부분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줄 파열이 됐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지혜롭진 않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고 안 받는 것도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반드시 양날의 검같이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갖고 있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아프다든지 잘 안 나을 수 있는, 여전히 관절이 부드럽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건 단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안 했다, 안 하면은 말 그대로 수술 시점을 놓쳐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통증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증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해가지고 진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할 거를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할 거냐, 수술하지 않을 거냐,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선택하는 거는 정말 전문의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듣고 따라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좀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전문이 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수술하지 말자주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고, 또 어떤 그 저명하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낡아도 내 거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멋진 말 같아요. 낡아도 내 거가 낫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이제 이거는 뭐 수술을 이제 아주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이거 수술하는 게 나아, 어차피 하게 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술에 대해서 권면할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 무기가 그거다. 예, 그거를 제시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치료 중에서 저는 전기신경치료학회라는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해 나가는지 환자 한번 사례를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수술적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장면인데, 예, 딱 보시면, 자, 쭉 올려보시면 어깨 높이하고 보시면, 네, 높이하고 보시면 뭐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캡처를 하면, 어이구, 왜 안 되니? 자, 프린트를 해서, 아이고, 자, 이렇게, 예, 됐습니다. 캡처를 하나 했고요. 캡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이렇게 치료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보시면 굳이 캡처 비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또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캡처 화면을 보셨을 때 요거 하나 빼놓고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처음 올릴 때만 한번 보죠. 이 정도에서 네, 이 정도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보이실래나 이게 제가 이게 0 내가 이쪽이 0 약해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볼까요? 범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런 쪽으로 치료를 아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의 환자분들 오셨을 때 비수술적 방법을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관절의 범위를 넓히자, 아픈 거를 조절하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저희 전기신경치료에서는 환부가 되는 힘줄 파열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 하느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나요? 없죠? 예, 없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 신경 예민, 근육 긴장, 그다음 밸런스, 예, 이런 요거를 한 번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으로 뭐를 하느냐? 관절 범위 확장, 그다음 통증 조절.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여러분 보시는 이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 전기신경 치료 한다고 해서 힘줄 자체가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파열된 게 원래대로 복원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힘줄 파열된 외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을 조절해 가지고 아픈 게 조절이 되고 관절 범위가 확장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손상된 부위가 손상된 힘줄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 보통 1년 정도 잡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많이 단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 기간을 좀 줄여준다라는 거. 통증 조절이 잘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증과 그 다음에 통증 조절과 관절 범위가 보장 확장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어깨에 더 이상의 충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덜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 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만큼 통증 관리와 기능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역할은 어느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고 약간 90도 조금 넘어가는 선에서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예. 페이스북에서 존 안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면 저희 병원 사례, 저희 학회병원 사례에서 나오는데 수술을 결정하셨는데 아픈 게 조절이 되고 기능이 개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술을 보류하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지금 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죠. 보시고 제가 멘트 할게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올릴 정도로 아픈 게 덜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봐요. 일단은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수긍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아픈 거 잘 조절하고 생활하시면 그 대부분의 어깨 아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몇몇 분에 한해서는 파열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쪽에 상담하시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깨 아프신 분들은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의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이게 아픈 것만 조절되면 수술 같은 거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통증 조절과 기능 개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너무 기네요. 지금부터는 전국에 계신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영상 있죠? 그러니까 제 영상,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밑에 내려가 보면 제목 밑에 게시자 제목이 있어요. 전기신경치료 학회 WC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시는 건데, 찾는 방법은 이 게시자 옆에 보시면 동그란 이미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전기도수치료협회라고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는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있는데, 게시판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이 우리 카페 지도 있죠? 이쪽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쪽하고 여러분 계시는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방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저희 카페가 본래 폐쇄 카페였기 때문에 아직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카페 가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별거 어렵지 않아요.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업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등업 신청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등업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등업 신청을 해주시는데, 등업 신청을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저희 학회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등업을 시켜주세요. 그럼 등업이 되고 나면 우리 카페 지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병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의 병원을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